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으로 불리는 작품 들어보셨나요? 바로 연암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걸작이 왜 당대 최고의 문제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통곡하기에 좋은 곳이로구나. 자, 18세기 조선의 한학자가 난생 처음으로 광활한 중국의 평야를 보고 터뜨린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주인공이 바로 연암 박지원입니다. 아니 대체 왜 당대 최고의 지성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그가 정말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당시 조선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8세기 후반의 조선은 뭐랄까 숨막히는 형식주의에 완전히 갇힌 사회였습니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암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펼치지 못한 채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그에게 조선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1780년, 그의 나이 43세, 드디어 탈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청나라로 가는 외교 사절단에 합류할 기회가 생긴 거죠. 압록강을 건넌다는 건 그냥 단순히 국경 하나를 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시 조선의 학자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땅, 그러니까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는 아주 거대한 여정이었어요. 연암이 예상했던 건 아마 후진적인 오랑캐의 나라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요, 혁신과 실용적인 지혜로 가득 찬 아주 활기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당대의 낡은 편견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요, 무슨 웅장한 궁궐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우리 일상 속의 천재성, 바로 그거였죠. 이런 관찰들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핵심 철학인 이용후생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공허한 이론만 내세우던 조선의 학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학문과 기술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는 정말 모든 것에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깨진 기와 조각을 모아서 아름다운 담장을 만드는 그 예술적인 감각, 심지어 똥거름조차 체계적으로 모아서 귀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 실용성, 그리고 청나라 경제의 동력이었던 수레와 각종 도구들의 그 정교함까지 모든 게 그에겐 배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볼만한 것은 깨진 기와 조각에, 그리고 똥 무더기에 있다. 연암에게 진정한 발전이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삶을 더 낫고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해결책이 있었던 겁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이 모든 혁신적인 경험을 한 권의 책에 쏟아붓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조선 사회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조선의 허례허식과 양반 사회의 모순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문체는 또 어땠냐면 기행문, 소설, 풍자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연암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당연히 즉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비밀리에 막 필사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글쓰기 발식은 결국 그를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 정조 임금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조 역시 뛰어난 군주였지만 연암의 그를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온한 생각,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글로 본 것이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780년에 여정을 시작해서 3년 뒤에 책이 완성되고 17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조가 연암의 문체를 문제 삼는 문체 반정을 일으킵니다. 정조는 연암에게 그의 문체를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연암은 이걸 거부하고 180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지적 자유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비록 당대의 권력자들에게는 비난받았지만 열하일기가 남긴 영향력은 결코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 시작된 실학정신과 권위에 대한 끝없는 질문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서 이후 근대 한국을 만들어갈 여러 세대의 개혁가와 사상가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열하일기의 진짜 힘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라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은 시대를 넘어서 연암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결국 열알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겁니다. 진정한 진보란 세상을 다르게 보고 때로는 위험한 질문을 던지는 그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